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안 되는 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세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네 번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했을 때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받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시세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는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월세는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경우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신규 임차인에 대한 높은 월세 요구가 어떤 경우에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가 되는지 그동안 술주법에서 여러 차례 방송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인은 연 5% 이상 넘게 인상하면 안 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거 이제 임차인이 나가면서 신규 임차인을 갖다가 이제 주선할 때는 그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은 새로 신규 임차인한테 월세를 엄청 높게 부르죠. 그러면 새로 하려는 그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존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권리금을 이제 회수를 못하고 이제 그냥 빈털터리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거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최장 10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보니까 처음에 차임을 얼마로 세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10년이 이제 왔다 갔다 그렇죠.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좀 책정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죠. 처음부터 이제 제대로 좀 높게 받으려고. 또 책정한 금액이면 정당한데 이제 문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면 임대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임차인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자기가 임차인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권리금이 없는 상가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금액을 월세를 내더라도 권리금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되죠? 권리금 방해 수가 될까요? 일단은 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임대인이 현저하게 고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를 해서 신규 임차인이 못 들어오게끔 하는 행위를 방해 행위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주변 시세, 그죠? 주변에 동일한 비슷한 조건의 임차물보다 이제 월세가 높을 때.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현저하게 높아야 된다는데 그 부분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사례에서는 보면은 임대인이 기존에 이제 한 240 받던 걸 갖다가 300으로 이제 내놓는 거죠. 근데 300으로 내놨는데 1년 동안 아무도 상가 임차하겠다고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결국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월세가 높아서일 수도 있고 권리금이 높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300으로 내놓았는데 아예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이제 권리금 자체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임차인들이 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잖아요. 그럼 그 구할 때 나는 현재 얼마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을 임대인한테 소개를 시키고
그리고 임대인이 조건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차피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금액으로 240 받던 걸 갖다가 300으로 내놓는 거죠. 거기는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월세가 300이라는 것만 내놓죠. 근데 아무도 보러 온 사람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아무도 보러 온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예 보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권리금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일단은 240으로는 누가 계약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는데 300으로는 아무도 보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그렇겠죠. 300은 월등히 시장가를 현저하게 벗어난 높다고 거겠죠. 이제 네.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법원에 가서 감정을 하잖아요. 월세가 얼만지에 대해서 그거랑 비교를 해서 이게 적정가인지 아니면 현저하게 고액인지. 일단 근데 소송하기 전에는 이제 감정을 안 하니까 일단 1억의 기준은 이제 임대인이 제시한 그 금액으로 임차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겠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이 이제 뭐 맞느니 적느니 하는 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권리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권리금의 문제도 만약에 권리금이 높아서 계약이 안 된다면 기존 임차인의 문제가 되지 임대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임대인이 이제 기존 시세보다 좀 높은 금액을 부르기는 했지만 임대인이 이제 협의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규 임차인이 이제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권리금 방해 행위가 아니라는 이제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면 임대인이 기존 240 받던 거를 300으로 받아야 되겠다 해놓고 신규 임차인을 이제 기존 임차인이 이제 구해 와서 주선을 했는데 임대인이 300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협의 가능하다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고 시간만 질질 끌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법에서는 사실은 이 매물의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할 건지에 대한 거는 임대인의 자유기도 하고 근데 또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닌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원이 적정히 봐가면서 할 건데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 협의를 해봤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협의 중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임대인이 말로만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협의할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말로만 이제 협의 중이다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이제 협의 중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할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협의 제스처를 우리가 먼저 임차인 쪽에서 계속 해봐야 임대인이 말만 저렇게 하더라라는 게 밝혀지니까. 권리금에 있어서 결국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주선을 했는데 임대인이 높은 월세를 제시해서 계약이 안 됐다. 계약 기간 다 끝났고 새로운 임차인은 전혀 구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임차인은 권리금 못 받고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임대인한테 이제 권리금을 방해했으니까 네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 거냐 하는 건데 원래는 권리금을 청구하려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되고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를 높이 제시해가지고 계약이 안 됐다. 요것만 이제 입증하면 되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권리금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에서는 이제 권리금 계약서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데 권리금 계약서가 있어야 받기로 했던 권리금이 얼마인지 그래야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죠. 임대인이 계약을 해줄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느냐 하는데 뭐 그런 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죠.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더라 하더라도 만약에 임대인과 임대차 체결이 안 되면 계약금 즉시 돌려준다 하고 실제로 돌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를 일단 적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죠. 그리고 끝에도 이제 있는 게 그 과정에서 굉장히 협상 과정이 좀 길잖아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신규 임차인 이제 구했다고 전화도 하고 인적 사항도 알려주고 그러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하고 연락도 할 거고 그리고 어떤 말이 주고받았고 그리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니까 기존 임차인은 그 금액으로 도저히 사람 못 구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화 내역이나 이런 걸 쭉 하면 이 양이 너무 많고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로 뭔가 내용 증명 같은 거 임차인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을 하는. 상세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내용 증명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게 권리금 소송에 있어서 마무리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권리금 횟수 방해에 해당한다는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요. 변호사님, 혹시 5% 인상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그것도 방해 행위에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5% 인상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그것도 방해행위에 들어가나요? 하는 이 질문은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할 때 아예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에게는 5% 인상된 월세를 받겠다라는 것을 특약으로 명시하면 이런 특약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느냐 하는 질문이겠습니다. 이 댓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최초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신규 임차인은 5% 인상이라고 기재했다면 방해 행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최초 계약 당시에는 임차인이 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임대차 계약을 안 하면 되니까 처음 계약할 때는 임차인이 을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 당시에 신규 임차인 주선하면 그 신규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5% 인상해서 받겠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이제 임대차 계약 끝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월세 5% 인상해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게 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변 시세보다 높은 월세로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뭐 어떤 경우에도 신규 임차인은 5% 인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예 권리금을 못 받게 하려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권리금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강행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방해가 안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갱신과 관련해서 상담한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한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가 재계약 시 약정 조건의 거부에 관해 여쭤봐도 될까요? 조건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올 시 그 시점의 시세를 명시해 놓은 경우 제가 신규 임차인에 대해 꼭 그 조건에 맞춰 구해와야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차후 신규 임차인 주선 후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상담 오셔가지고 제가 갱신된 상태인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 지금 계약 갱신된 상태라고 하시네요. 예, 그러면서 예, 임대인이 요구하는 약정서를 카톡에 올리셨는데 약정서 보겠습니다. 약정서 1항은요. 입건 약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2020년 몇 월 며칠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됨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에 대한 변경 약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2,500만원에서 2,625만원으로 딱 정확하게 5% 이상인데요. 차임을 8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이것도 정확하게 5% 예, 그렇게 각각 5% 정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정액된 보증금과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라고 이제 1항인데요. 구독자 여러분, 뭐 1항은 임대차 계약 2년이 경과하고 계약 갱신되면서 보증금 월세를 각각 5% 인상해달라는 내용이라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 뭐 전혀 없지요. 2항은 조금 뒤에 보기로 하고요. 3항부터 보겠습니다. 3항 입건 약정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이 경과하면 계약 갱신과 관련된 약정을 새로이 체결한다는 내용인데요. 갱신되는 기간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최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했을 때부터 10년까지는 계속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갱신 1년 후에 뭐 계약 갱신과 관련한 약정을 뭐 새로 꼭 체결해야 하는 것처럼 적어놨지만 뭐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새로운 약정이라면 약정 안 하면 그만이니까 이것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주제 2항 자세히 보겠습니다. 2항 내용.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올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그 시점의 시세 괄호하고 현 시세 보증금 3천만원 월세는 150만원 괄호 닫고 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인데요. 괄호 안의 내용이 없으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증금 월세를 연 5%까지만 인상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은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이제 강행 규정이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임차인과의 갱신계약에만 적용되는 거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적용 안 되거든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도 뭐 새로운 임차인일 뿐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시점의 시세, 즉,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할 시점의 시세, 그 시세에 맞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거는, 당연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게 보증금 월세를 요구하는 거는, 예, 그거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왜일까요? 예,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 잘 아시겠죠? 시세보다 높게 보증금 월세를 요구하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 물론이고 아무도 이 상가 임차하려고 안 하겠지요. 뭐 상가가 뭐 그 상가뿐입니까? 시세에 맞거나 또는 뭐 시세보다 싼 상가도 수두룩빽빽한데요. 이건 그냥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하고는 임대차 계약 안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예, 임대차 계약 안 하면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임대인이 요구하는 그 시세보다 높은 그 월세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임차인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주선할 만한 그런 뭐 신규 임차인이 없겠죠. 그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이제 자기가 이제 나서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서 여기는 권리금이 없는 상가다. 이 상가 권리금이 한 이만큼은 원래 되는데 지금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당신은 임차인 그 권리금 안 내고 들어와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절약되느냐. 그 절약되는 돈 대신 보증금 월세를 시세보다 조금 더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임차인이 받고 나갈 권리금을 실제로는 임대인이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게 보증금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는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이항 다시 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올 경우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은 그 시점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제 괄호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시점의 시세 옆 괄호 안이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현 시세의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 현 시세의 월세는 150만 원이라고 이제 명시해 놓았거든요. 현재 임차인이 실제로 내는 보증금은 2,500만 원이고 월세는 80만 원이잖아요. 현 시세를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을 했으니까 보증금도 이제 대폭 차이가 나지만요. 월세는 뭐 거의 2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 약정서 체결하면 현 시세가 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이라고 했으니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할 때는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그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겠죠. 다시 상담한 내용, 계속된 상담 내용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10월 17일 날 받게 되었는데 두 번째 조항의 시세를 현재 제가 내고 있는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동의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주 잘하셨죠. 제가 답변 드리기를요. 묵시적 갱신되면 기존 조건으로 연장되고 임대차 기간은 1년이지만 임차인은 1년에 구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하면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되더라도 새로 계약서 적어서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새로 계약서를 적을 때 임대인이 별도로 특약을 또 하려고 하는데 이번 경우도 그러합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기간 명시까지는 몰라도 이런 특약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상담 제가 했습니다. 이런 약정 하더라도요.
현시세가 앞에서 본 그 약정세 과로안의 그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이 아니라면 407과 다르게 기재된 이제 현시세는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길고 짧은 거는 떼봐야 한다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언뜻 보기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약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상담한 내용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담인께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특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정신청 들어가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특약을 요구한다면 월세 인상도 못 해준다고 하세요. 월세 인상도 임차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요. 상담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한다는 식의 대답을 이미 했습니다. 따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말 없이 약정서의 두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 보낸다면 사인해드린다고 말했는데 그건 임대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시세로 월세 받을 수는 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시세로 월세 받는 거는 임대인 권리가 맞다. 그렇지만 현시세가 얼마냐 하고 감정해봐야 아는 거 아니냐. 현시세가 150만 원이라고 못 받는 건 임대인 횡포다. 이렇게 특약하면 나중에 상담인께서 월세 150만 원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애로점이 생기니까 문제다. 따라서 이렇게 특약하는 것은 임대인 권리도 아니고 임차인의 의무는 당연히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상담과 관련되는 술술법 방송 보시라고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그러자 상담인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도 아니기에 제가 동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은 없는 거네요. 현시세 부분은 주변 인근 부동산에서 알아보고 있으며 이것을 자료로 만들려면 어떻게 남겨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현시세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상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상가 건물도 그렇고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임대인이 계약갱신할 때 다시 계약서나 약정을 하자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월세도 인상해달라고 하면서 그 외에도 뭐 최초 임대차 계약에 없는 내용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이번 상담 외에서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을 잘 모르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이 적혀져 있는 그 계약서가 또 뭐 별도로 있어야 할 것도 같거든요. 거기다가 또 어떤 임대인은요,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면 법률상으로 다른 임대차 계약서를 또 적어야 한다. 안 적으면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된다. 라고 하니까 임차인이 뭐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임대인이 계약서를 들고 오는데요. 그럼 보면 월세 인상 내용도 적혀 있고 임차인에게 막 불리한 막 별별 내용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임대차 갱신되면 계약서 새로 적어야 하느냐, 뭐 월세 인상해 줘야 하느냐, 그 외 내용들은 뭐 불리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해도 되느냐, 뭐 등등 뭐 많은 상담을 이제 해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방송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간에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굳이 갱신계약서 적을 필요 없습니다. 갱신되면 어떻게 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다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월세 인상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과 협의해서 합의된 경우에만 인상할 수 있고요. 그것도 연 5%까지만 할 수 있고요. 만약 합의 안 되면 임대인이 법원에 월세 정액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해서 임대인이 주변 시세 등에 막 비추어 보면 이번에 그 인상하려는 그 금액이 상당한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요. 이거 쉽겠습니까? 그래서 합의 안 되면 임대인이 소송하더라도 월세 정액하는 거 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월세 정액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합의 안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암만 요구해도 아무 소용없고요. 그런데 합의가 되면 일단 유효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면요, 임대인이 그런 내용을 요구하면 아예 나 갱신계약서 나 안 적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술출법 방송 마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